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신년 운세 콘텐츠를 들고 찾아온 초명입니다. 간목이 신년 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먼저 언급되는 간지잖아요. 간목 일간분들이 항상 혜택을 먼저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개수를 설명드릴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목을 먼저 찍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홀주인 제가 제 사주 천간에 간목을 편인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간목이를 사랑하고 간목이 또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목을 물상적으로 한번 볼게요. 간목을 우리가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장하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시작하는 기운이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기운입니다. 계절로는 우리가 봄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스프링이잖아요. 딱 그 스프링이에요. 뚫고 올라오는, 튀어오르는. 이걸 용출이라고도 하거든요. 튀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목에게 계묘년의 개수는 정인이 되고요. 묘목은 겁재가 됩니다. 사실 신년 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 나머지 사주의 모든 글자들하고 세운 그리고 대운의 합충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간만 놓고 볼 때 이때는 십성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운이 펼쳐질지 그 아웃라인 정도는 그려볼 수 있거든요. 제가 십성 중에서 일단 정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은 헌신, 인내, 성찰의임이에요. 두 번째로는 꾸준함, 지속성, 그리고 할인과 관련된 힘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이나 문서를 뜻하기도 하죠. 이게 도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격증이나 인허가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적었을까요? 인성운이 들어온다라는 거는요, 운의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이런 쪽 활동을 하거나 이런 쪽 일이 생기거나 하는 등 이런 기운과 관련된 해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겁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에게 묘목이 겁재가 되니까요. 일단 우리가 비견하고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친구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동료를 뜻하죠. 그런데 비견은 이걸 축구선수로 치면요, 수비수입니다. 겁재는 공격수예요. 왜냐면 경쟁심이나 투쟁심 그리고 라이벌의식, 이거는 경쟁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엄청 폭발력이 크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욕망이 솟구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면은 엔진에서는 비견이 일반 엔진에 해당된다 라고 했을 때 겁재는 터보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겁재라고 하는 게 딱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움직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입니다. 비견은 아무래도 조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구선수로 치면 이걸 공격수라고 한 겁니다. 게다가 간목에게는 이 묘목 겁재가 12혼성으로 치면 제왕지가 돼요. 제왕지. 겁재 묘목이 양인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목이 뿌리를 아주 강하게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사실 간목은요, 개수든 임수든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간목에게 필요한 건 성장에 필요한 물이라는 거죠. 이 물이 제왕지를 깔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간목에게 힘이 엄청나게 집중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수생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간목에게 계묘년은 주도성이나 적극성이나 진취성이 아주 높아지는 해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주 구조를 모르더라도 일단 간목 일간이면 모두가 겪는 기운입니다. 근데 신년 운세를 보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죠? 나한테 계묘년이 좋은 해냐 아니면 안 좋은 해냐, 이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주 전체 구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한데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온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인성하고 비겁하고 관련된 기운을 썼을 때 한 해를 그래도 좀 유리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신강한데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간목 밑에 붙을 수 있는 간지가 뭐뭐 있죠? 갑일간을 중심으로 한 갑일간의 일주요. 이게 인호술 신자진이에요.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이 일주들을 제가 다 다루기는 해야 되는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희기를 따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내려요. 그때 씨를 뿌리는 게 조금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잘렸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기 사업을 했는데 자기의 사업적 재능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좋았다 나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기를 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보자는 관점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간목이 개수하고 묘목에 해당하는 십성을 만났을 때의 유불리,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 사주 내에 살펴봐야 하는 간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개묘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일단 사주에서 강한 건 덜어주고 약한 건 복돋아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억강부약에 관한 관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PPT로 그려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보니까 초코명리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이미지를 무료로 퍼가라고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마음껏 퍼가시면 되겠죠? 내 사주 글자가 8개인데 내 사주에 수나 목이 발달돼 있다 칠게요. 그러면 화하고 토, 금은 상대적으로 사주에서 발달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수나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나 토나 금이 발달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제가 합이나 충, 그리고 대운, 그리고 뭐 조우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묘년에 운세가 불리한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래도 신강한 명식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하고 목이 발달되어 있거나 수하고 목이 퇴가한 명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퇴가가 뭐냐면 과다란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길흉이 아니에요. 안 좋다, 좋다, 이걸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희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길흉은 보통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리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와, 배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희귀는 뭐냐면요, 이게 원인적인 게 좀 있어요. 이게 그 주체의 선택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이거는 운세가 좀 불리하게 흐른다는 거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희귀동서라고 당기는 일과 꺼리는 일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낚죠.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면 그 생계를 유지했던 바다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럼 바다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고사지만 어쨌든 전쟁이 자주 나던 나라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말이 아주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해주죠. 그때 노인이 나는 별로 슬프지 않다,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도망갔던 말이 다른 야생마들을 잔뜩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엔 축하를 해주니까 노인이 아니다,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기뻐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이 말들 중에 한 마리를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쳐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전쟁이 나서 그 마을의 청년들이 잔뜩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살아남았죠. 뭐냐면 길흉화복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 우리가 운세가 뭐 유리하게 흐르냐 아니면 불리하게 흐르냐,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불리하게 흐르는데 바보같이 사업을 크게 벌이거나 코인이나 주식, 뭐 부동산에 몰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게 되겠죠. 일단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개묘년의 운세가 불리한 분들은 아무래도 신강한 명식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이거는 수하고 목이 발달되어 있거나 수하고 목이 너무 과다하신 분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묘년의 운세가 유리한 분들, 이거는 반대겠죠. 신약한 명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수하고 목의 기운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강한 명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사주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느낌이 오시죠? 목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목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 못해서 지지에는 아예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한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이런 사주가 좀 신약한 사주겠죠. 사주의 전체적으로 수나 목의 기운보다는 금이나 토의 기운이 더 강하잖아요. 제가 신강한 사주하고 신약한 사주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뭐 이렇게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서 개묘년 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제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신강 신약에 따라서 내년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간목이 묘목 겁재를 양인으로 만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인, 겁재 이런 게 예전에는 그 흉살이었잖아요. 흉신 이렇게 여겨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어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겁재나 제왕, 양인 이런 건 흉신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경쟁이 중요한 시기에는요, 이게 오히려 길신입니다. 길신. 이게 프로의 별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해주는 기운이거든요.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들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저는 신강한 게 좋다, 신약한 게 좋다, 이걸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인의 겁재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양인의 겁재를 가지고 있는 병호일주라서요. 만약에 이렇게 신약한 명식에서 간목이 근을 갖는 묘목 겁재를 양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약한 명식이 세운에서 근을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나 자존감, 주체성, 그리고 경쟁의식이 높아집니다. 신약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변 환경에 막 끌려다녔어요, 사람이. 그런데 주체성이 확 생기니까 욕심도 생기고요. 본인을 드러내고 딱 간목의 특성에 맞게 새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기운도 강해지다 보니까 회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한다고요? 뭔가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겁재라는 게 재성을 겁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겁재의 기운을 아주 긍정적으로 파워풀하게 되게 잘 씁니다. 그 실제 이때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사주를 볼 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그 신약한 간목일간이 겁재의 제왕을 만났을 때 이때는 1000대1의 경쟁에서도 이깁니다. 이건 내가 취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임용 시험을 본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공모전에 응시해 본다거나 사업을 수주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엄청나게 유리한 기운이 돼요. 겁재라는 거는 독립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경쟁이라는 코드가 붙는 거거든요. 독립의 코드하고 경쟁의 코드가 함께 따라 붙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한 간목일간 분들이 내년은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간목일간에게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해가 됩니다. 이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제는 실행으로 옮기는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신약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사주에 수나 목보다는 화, 토, 금이 더 많은 분들, 화, 토, 금이 더 많이 발달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게 발달돼 있었는데 운에서 수나 목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화하고 균형이 이루어지죠, 사주 내에서.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화하고 균형이거든요. 제가 겁재를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개수가 정인이다 보니까 정인을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인이라는 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특히 좀 전문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취미용은 아닙니다. 취미용은 식상이에요. 어쨌든 전문 자격증을 획득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인허가권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 강점이 되게 큽니다. 이거는 대학원 논문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전문 자격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재산에도 해당이 돼요. 특히 고정적인 소득을 뜻합니다. 아니면 회사 내에서 승진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왜냐면 정인이 문서다 보니까 이게 결재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신약한데 인성의 기운을 만나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평온을 얻습니다. 평온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돼요. 제가 조금 전 위에서 인성을 꾸준함이나 지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꾸준함이나 지속성이 논문 같은 걸 열심히 써서 내가 이런 전문가다,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문서로 확인을 받는 기운이 되겠죠. 만약 내 사주에 수나 목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신강한 명식이다, 그러면 겁재나 인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개묘년에 무조건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자세로 개묘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길룡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방어가 됩니다. 간단해요. 이때는 제가 아까 인성을 부동산이나 자격증, 인허가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치 못할 계약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게 인성이다 보니까 내가 인성이 사주에 있어요. 비겁이 강하거나, 그런데 또 운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인성의 부정성 중에 하나가 의존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책임을 밀어요. 몸이 굼떠집니다. 생각도 많아지고요. 결정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보증과 관련된 문제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겁재에 관련된 부정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겁재의 장점이 독립이나 경쟁이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발군의 주도성을 보입니다.
도전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면요, 경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이게 지나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타인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충돌이에요, 충돌. 그리고 재탈 현상도 생겨요. 왜 재탈 현상이 생기냐면 이 욕심이 과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전과 관련된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3, 4 이론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그냥 욱하는 기분에 따라서 말을 먼저 뱉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그래 이거야 하면서 지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신강한 명식이 겁재를 또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를 해쳐요. 명리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뭐 어떤 간지가 들어오니까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십성에도 모두 긍정성하고 부정성, 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사주에서 중요한 거는 조화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있는 기운이 똑같이 들어오면은 그 십성하고 관련된 기운이 불리해지는 거고요. 내 사주에 그 기운이 아예 없어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필요했던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십성하고 관련된 유리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내가 운이 불리하게 흐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르는 게 아니라 자중하는 게 좋겠죠. 내가 운이 유리하게 흐를 때는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힘을 딱 비축했다가 점프하듯이 내가 그동안 아껴왔던 힘을 아낌없이 쓰면서 자신감 있게 쓰면서 펄쩍 이렇게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겠죠. 이번에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간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런데 내 사주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계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1대1로 이루어지는 충이나 극 이런 것 역시 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정하고 개수는 일단 저는 극이 아니라 충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충이라는 거는 정화의 에너지하고 개수의 에너지가 1대1로 부딪히면서 크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만약 이게 부정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정화가 십성으로는 뭐가 되죠? 이게 상관이 되죠. 그럼 상관이 기운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을 깨잖아요. 내 삶의 안정성을 깨칠 수 있어요. 이때는 직장이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이나 가정 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말로 인한 구설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내 부하 직원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약간 공격적이거든요. 말로 상처를 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같이 사는 분에게 조금 더 따스한 애정의 표현을 많이 할수록 좋겠죠. 만약에 정화하고 임수가 묶여 있어서 내가 정화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그런데 개수가 들어와서 정계충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정임합이 딱 풀리잖아요. 이런 게 아주 반가운 충입니다. 그래서 충이 제가 나쁘다고 볼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사례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사실 천간충하고 지지충이 조금 다르거든요. 천간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관념이나 목표나 뭐 이상. 지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천간에서 만약에 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목표가 좀 분명해져요. 그 에너지가 커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커집니다.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따라가고요. 내 목표가 새로 정립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천간충은 반긴다고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왜냐면 목표가 뚜렷해지고 내가 그 목표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자체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데 그 변화의 중심점이 바로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충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 현실에서 일어난 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에너지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약간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만약 내 사주에 유금이 있다. 그런데 뭐 월지에 있다고 쳐볼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유금이 월지에 있을 때는 좀 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묘유충이 있으니까 이게 인신충처럼 되게 강렬하게 일어난 충이거든요. 우리가 인신충이나 묘유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통사고 조심해라. 아니면 뭐 허리나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통사고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길을 걷는 분들이라도 원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를 내가 모르더라도 할 수 있는 하나마나한 소리가 되겠죠. 아무튼 묘목하고 유금이 1대1로 땅하고 충을 하면요, 다른 충과는 다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왜냐면 묘목 안에 지장간으로 간목하고 일목이 있잖아요. 유금 안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보면 이게 갑경충도 하고요, 을신충도 하는 거예요.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들끼리도 강렬하게 충을 합니다. 그래서 충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괜히 왕지의 충이 아닌 거죠. 월지충 역시 일지충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환경, 이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 좀 바빠지고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냥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일도 많이 생기고 내가 환경을 좀 자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딱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서든 사고 부분에서든 내가 좀 조심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월지의 유금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약한 분들이 계묘년을 만나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환경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주도적인 해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월지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금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묘년이라고 하는 게 이 금으로부터 금생수 수생목이 되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간목일간 분들 중에 사주에 금이 강해서 신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묘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개수를 달고 온다는 게 참으로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 유금이면은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정인이죠. 이건 어떤 구조죠? 이게 관인상생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계묘년이 안정적으로 펼쳐져요. 예를 들면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직장이든 조직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뜻하잖아요. 이런 관하고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성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약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좀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뭐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러더라도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해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무게합화화를 하잖아요. 이때는 개수가 정인이 아니고 식상의 역할을 하죠. 이때는 사주에 뭐 수나 목이 발달한 분들이 이 식상을 긍정적으로 쓰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안 그래도 수나 목의 기운이 강하면 어떤 기운이 더 필요하겠어요? 화나 토의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화하고 관련된 식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게합화 화가 돼서 화 식상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하면 내가 이런 쪽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용이한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내 사주에 화나 토가 없다, 그리고 수나 목이 넘친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묘년을 만나면 대세운에 따라서 내 사주에 불리함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노력하고 행동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게합화화가 돼서 식상이 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나 목이 강한 분들이 계묘년을 그대로 만날 때는요, 식상의 기운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식상이라는 게 뭐죠? 내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긍정성을 더하는 활동들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취미를 가진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떤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소규모로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대해가지고 요리를 같이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게 다 식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꼭 이 취미 활동을 하나 딱 파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새벽 수영을 열심히 다녔어요. 3개월만 딱 다녔는데 그때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토요일날 시간 되면 같이 오후에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만나가지고 그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하고 맥주도 먹고 뭐 이게 자네처럼 젊은 사람이 새벽에 수영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이러면서 격려도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 토재성의 기운은 어떤 걸까요? 재성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화활동이에요. 재성의 기본은 일단 재화활동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하면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관계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식상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SNS 활동 같은 거를 하셔도 너무나 좋아요. 내 사주에 수나 목이 많은데 계묘년 때 수하고 목을 만나면 아무래도 마음도 좀 심란해지고요. 에너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좀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고 내가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 화식상 그리고 토재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목일간인 분들은 내년 개묘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신약한 분들이 자기 사주에 발달한 오행을 내년에는 정말 잘 쓸 수 있는 해가 됩니다. 물론 형이나 충, 합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식상이나 재성 그리고 관성 모두 내 사주에서 도구로 쓸 수 있는 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수나 목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운들을 내가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나 목이 발달한 분들은 반대로 수나 목이 들어오면 조금 불리하게 흐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묘년이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신강, 신앙한 분들 그리고 신약한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내년 개묘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신강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를 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자입니다. 간목일간에게 정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성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개묘년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기구신이다, 용의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계획, 준비, 성찰, 공부, 기다림 기획 이런 쪽 일들을 하는 해로 삼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내가 수나 목이 많은데 그래서 신강한데 이 기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안 그래도 주체성이 아주 높은데 같은 기운이 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기운이 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끌어올라요. 이때는 회사 다니다가 윗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에라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고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내 사업해야지 하고 그만둔다거나 아니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몰빵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적인 활동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런 활동은 줄이는 대신에 내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해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 또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자입니다. 신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평소부터 딱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특히 이런 정도로 신강하신 분들은 더욱더요. 회사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퇴근한 후에 막 샌드백 때리고 특히 신강할수록 강한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얘네들은 좀 명상에 가까운 운동이에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취미 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내 강해진 비겁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식상으로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중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든 간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발전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도 명리를 취미로 공부한 건데 이렇게 명리를 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신강해지고 가장 힘들 때 이런 취미 활동을 가지게 됐던 거였거든요. 자, 세 번째, 자기 객관화를 위해 노력하자입니다. 인성이 들어오는 건 역시 비겁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수생목이 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거랑 같은 이야기긴 한데요. 다른 애에 비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게 쉽습니다. 안 그래도 묘목이 겁재, 제왕, 양인을 달고 들어오니까 내 주체성이 한껏 높아지다 못해서 그 자기 고집이 너무 커져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결정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3사 일어나셔야 돼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더라도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도 피곤해지는 일은 안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인성이 들어와서 신강해지면 특히 아까 문서계약, 투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요 반드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동업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경청하고요. 꼼꼼하게 내가 세운 계획을 점검해보는 그런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신약한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임해보자입니다. 합과 충, 형 이런 걸 제외하고 제가 딱 일간만 놓고 본다면 신약하신 분들은 내년 개묘년의 운세가 되게 유리하게 흐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겁재 양인이라는 기운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활동하기에 점점 용이한 환경이 펼쳐질 거거든요. 이때는 취업에도 유리해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내 주도성을 갖기가 너무 좋습니다. 승진하기도 좋고요. 이거는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개묘년이라고 하는 세운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뭘 하든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별로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십성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내가 다가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절반은 이해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내 사주에서 내가 잘 쓰고 있는 간지가 묘목을 만났을 때의 힘, 이게 뭐죠? 12운성이죠, 12운성. 이 12운성도 살펴보고 뭐 합과 충은 기본이고요. 대운까지도 세연하고 같이 살펴봐야 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개개인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의 천간별 신년운세 영상을 보면서 십성을 그냥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티스토리 블로그 중에 안녕 사주명리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블로그 운영하시는 현면님이 지금 순차적으로 일주별, 개묘년, 신년운세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현면님 블로그 주소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 제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목일간이신 파이님들은 특히요, 내년 개묘년 한 해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을목일간이신 분들을 위한 개묘년 신년 운세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